저희가 예고해드린 단독 보도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간 날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 참 이번 사태에 초기부터 이름이 많이 나온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뚝뚝 흘렸다, 이런 소식을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봤어. 모르겠어. 안타까워. 살다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가능 얘기하는 게 진짜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 내가 뭐 안 못할 수 없는 그렇지 않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앉아서 고통받는 그런 시간 연속이 그렇죠. 불가능 얘기라는 건 뜻이 알지 무슨 고통받는 것뿐이지. 바로 어제 저희 기자가 직접 이 정윤회 씨의 지방에 있는 집을 찾아가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요. 네, 어제 전 국민이 대부분 정말 많이들 보지 않았습니까?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장면. 그런데 정윤회 씨는 나는 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채널A의 상상력과 이 정보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고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정확한 그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윤회의 피눈물, 저는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피눈물. 정말 눈물의 물을 흘렸지만 그 마음속엔 정말 아마 피눈물을 흘렸지 않을까 싶은데 도저히 못 보겠더라. 그거 봐서 뭐 하겠느냐. 결국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움을 주지 못한 상황 속에서 봤을 때 본인 또 가슴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아예 안 보고 말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한마디가 불가항력 아니겠느냐. 네, 불가항력. 어떤 본인의 어떤 능력의 한계라든가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어떤 회한 같은 게 있는 것인데, 정말 이것을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되느냐.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정윤회 씨는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앞서 불가항력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기자가 만약에 정 선생이 청와대에서 계속 남아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누구는 뭐 그런 말 하더라고. 내가 계속 있었으면, 잘 보좌했으면 괜찮아.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결과론이고, 또 내가 있었으면 더 잘못됐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었겠지. 원망보다도 그냥 난 그게 다 운명이라고 생각해. 운명은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거푸 계속 담배를 폈다고 하는데, 담배를 피웠다면. 네,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정윤회 씨가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전 갸우뚱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관천 경정이 처음에 정윤회 문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상시 사태. 그렇죠.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가 있고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들이 이른바 저 강남에 있는 모 중식당에 모여서 보면 그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목 날리고 이정현 홍보수석 쳐내는 이런 일을 갖다가 꾸몄다. 이게 바로 2014년 우리 11월 말에 나왔던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고, 그 문건을 최순실 게이트의 일바 예고편이었죠. 예고편이죠. 그것을 갖다가 기록했던 것이 조홍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밑에 있던 박관천 경정이 나름대로 취재했고, 그분이 바깥쪽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권력사회를 1, 2, 3. 1, 최순실, 2, 정윤회, 3. 네. 박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때 그 소식을 접할 때 좀 무슨 희한한 소린가 그때는 했는데. 참 생뚱맞은 소리라고. 그런데 실제 보면 지금 정윤회 씨는 보면 본인이 만약에 있었더라면은 뭐 또 이런 뭐 가정들 하는데, 저는 오히려 모르겠어요. 이런 건 있겠죠. 만약 정윤회 씨가 있었으면은 최순실 씨와 달리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게 국정농단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랬을까요? 네. 그러나 어떻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최순실은 그야말로 뭐 무지막지하게 국정농단하다가 결국 보면 저렇게 했지. 실제 그 박관천 경정이 그 당시 만들어낸 보고서, 그건 뭐냐니까 사실 정윤회 우리 문건이라고 하지만은 이미 대통령은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밑에서 십상시 3인방 당시 비선실세였던 정윤회가 이른바 국정을 농단하는 그 그림입니다. 네네. 근데 마치 자기 자신은 보면 거기에서 자유로운, 거기에 아무 상관없는 그런 희생자인 양 얘기하는 것은 뭐랄까 좀 현재 이런 엄혹한 사태에 있어서 뭐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또 정윤회 씨에게 채널A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으니 서울 삼성동의 박 전 대통령 자택에 한번 가볼 생각, 방문해서
위로를 좀 하실 생각 같은 게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또 정윤회 씨가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들어보시죠. 다른 친구들도 뭐 가보세요들 얘기하는데 그분도 아마 지금 그런 걸 원치 않으실 거고 너무 오래 손을 잡고 일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옛날에 모셨던 분으로서의 그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네, 10년 이상 보필했다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한번 가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그 보좌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본인 옆에 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일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윤회 문건 사건에서 핵심은 대통령 주변의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서 국정농단이라는 최순실 게이트에 협조하거나 공모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윤회 씨의 가슴 아픈 점이 나온다면 본인이 있었던 것을 말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견제 가능도 있었겠지만 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있더라도 결국은 견제도 하겠지만 결국 갈등들이 더 심했을 것이다. 대통령을 둘러싸고 누가 문고리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도 불거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정윤회가 있었느냐 문고리 3인방이 있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와 함께 공적 시스템에 의존해서 국가를 운영하느냐 네. 아니면 비선에 의존해서 그 국정을 운영했느냐의 차이에 즉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의 문제이지 정윤회냐 문고리 3인방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했는데 2시간 동안 정윤회 씨의 목이 메이고 말이 끊어진 대화는 바로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이영만리에 떨어져 있고 언제 볼지 기약을 할 수 없는 딸 얘기에 가장 가슴이 메였다 이런 얘기인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유라의 얘기는 내가 정유라 본 지도 몇 년 됐고 한지도 연락할 수도 없었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전화하고 지금도 그런 상태에 지금 있고 참 안타까워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냥 그만합시다. 그냥 그만합시다 이러면서 기자가 한참 동안 그 얘기가 중단됐고 이 대화가 없었다고 해요. 누구나 아빠는 딸 바보입니다. 그리고 그 딸도 외동딸이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를 가진 그 딸이 이영만리에서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라도 해도 그 말을 잊지 못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본인으로선 지금 모든 가족이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본인 이외에는 지금 영어에 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죠.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덴마크에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아마 매일매일 진짜 술과 담배 속에서 아마 울분을 토하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일상생활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까 사진 나와 있지만 말랐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마르고 머리도 지금 벌써 그 작년 재작년 이른바 그 2014년에 정윤회 문건 있을 때 이 불장난을 누가 했느냐 하면서 이제 그 검찰청에 나왔을 때 그 당당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2, 3년 만에 어떤 그 노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한 나라의 비극 또 적게는 한 가족의 비극을 보는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정윤회 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유라는 내가 못 본 지 몇 년 됐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2014년 초에 네. 보면 이제 이혼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한 1년 동안은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저 승마장 그 보면 저 최순실 정윤회 두 부부 당시 부부죠. 네. 네네. 부부 있던 게 아마 저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보면은 최순실이 보면 정유라하고 함께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정유연이 보면 심지어 자기 어머니 말도 제대로 엄마인 최순실 씨 말도 잘 듣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싸웠다 그랬죠. 많이 싸웠고 네. 보면 그 당시 남자 신주평 씨하고 만나고 뭐 그 무렵이다 보니까 아마 그 정윤회 씨는 딸하고도 아마 연락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뭐 이런저런 방송 등 또 신문 언론 등을 통해서 딸이 지금 덴마크에서 요번에 보니까 담당하고 있던 또 변호사도 갑자기 보면 또 사망 돌연사를 했어요. 그쵸. 뭐 이러저런 이 안 좋은 얘기만 자꾸 들리니까 정윤회 씨 마음이 착잡하겠죠. 네. 네.